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태풍 왔는데 어떻게 피해는 없으신가요? 예, 없을 거라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뭐 좀 바람도 좀 세긴 했지만 짧게 끝나는 구간이죠. 오히려 장마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오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더라고요. CS 윈드 풍력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좋은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가가 눌려서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조금 마음이 아프시지 않아요? 그죠? 예. 왜 연초만도 못한 주가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YOY 성장을 갖다 100% 이상한 동종목이 왜 주가가 지금 222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갈까? 이런 건 상당히 또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사가 주가에 조정 영향을 미친 것이 몇 가지 사유는 있긴 하지만 물론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대단히 큰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결론을 내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견조하게 진행될 것이고 2030년까지 성장성 그리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이 부분 시장도 꽤 큰 시장으로 성장하는 건데 볼라트 인사하는 것들 상당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투자 여부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의 사유 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죠. 일단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IRA 법안 뭐 이런 거 쫙 이슈가 나올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때 또 많은 예를 들면 스토리들이 나와서 좀 한때 이슈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 자금 집행하는 게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CSN은 미국 내에서 최대 생산 설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풍력 관련 하부 구조물. 자, 그러면 GE가 매출이 가스터빈, 뭐 터빈, 풍력 터빈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가 GE인데 풍력 터빈 관련돼서 수주량이 어떻게 됐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CS인데 앞으로 매출이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연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수주량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도 GE향 매출이 아마 지금 터빈 수주량이 200%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올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일부 프로젝트들이 좀 연기가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하고 기준금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부 파이낸싱이 필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금 딜레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나온 리포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11월부터는 금리 피크 찍고 그 다음부터는 하방으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적어도 올해는 아니래도 내년 초 정도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그건 피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볼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최근에 CPI 나온 것도 상당히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원래 미국의 7월달, 6월달 이 구간에서는 CPI가 낮아지는 구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서비스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이도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럼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어떻게 될까? 제가 뒷부분에 좀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8월 달에 조정을 받았어요. 9월 달, 10월 달이 가장 낮은 구간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간에 공략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 수익을 내는 건데 올해 연초부터 해서 지금 한 2분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수익률이 한 30%도 업사에 들어왔다. 그 30%다 토해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여기 하부 구조물 시장에 대한 매출과 그런 부분들입니다. 2023년 대비해서 앞으로 10배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연단위 성장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높다. 2030년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CS윈드가 지금 블라트 인수하는 것들도 결국은 해상풍력 구조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인수한 건데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돼서 큰 이익으로 돌아오진 않겠죠. 인수하는데 비용이 나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절대 제가 볼 땐 손해나는 장사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들이고요. 풍력타워 시장이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해상 풍력이 높진 않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승해 가는 거고 육상 풍력 구조물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걸로 커버링 치면 되는 거고 결국은 CS인드라는 것들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시장성을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캐파를
갖게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다. 성장성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눌렸다고 해서 저는 크게 실망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 눈이 쏠려 있는 곳이 재생에너지 쪽은 쏠려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숨은 강자로서 제가 볼 땐 충분히 성장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고, 최근에 CS인의 모습을 보면 인수를 상당히 많이 해가면서 캐파 증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들 상당히 조금 우리가 착안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기업이라는 게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수를 하고 또 다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이익과 매출을 올려나가는 것들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돈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주가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땐 볼라트 인쇄 같은 경우도 11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러면 11월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제가 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워런 버핏이 단기채권을 많이 매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채 관련돼서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런 버핏이 우리한테 준 답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짧은 국채, 1년 만기짜리, 2년 만기짜리 국채를 갖다 왜 매수했을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년이나 2년 안쪽에 있는 것들이 6개월 안쪽에 금리 피크 아웃이 나오게 되면 이 단기 채권에 가는 쉽게 말하면 가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5%짜리 단기 채권을 보유했는데 나중에 금리가 한 4%로 내려갔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의 그 가치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주식 투자한 거랑 거의 만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금리가 1%만 아래로 1년 내에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 채권의 수익률은 30% 이상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단기 채권을 많이 매수했다는 것들이죠.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금리 후 인상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건설 프로젝트가 일부가 지연이 됐다라고 하지만 금리는 곧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종목 보실 때는 이미 뭐 주가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이너스가 조금 나 있겠죠. 연초에 샀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관점을 좀 다르게 보시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또 지금 수익 실현하고 다시 공략 포인트를 찾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이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정에 9월, 8월과 9월 가는 구조에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를 더 모니터링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220 이동평 아랫단에서는 분명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면 틀림없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식은 낮은 구간에 매수하고 시간을 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은 우리 크게 따지진 않고 볼게요. 그냥 괜찮습니다. 아니, YY들 100%씩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비용이 그만큼 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털어줘야 되고, 그것들이 장부에 반영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 뭐 그 정도는 당연하겠죠. 자,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연초에 제시한 자기들 수주라든지 지금 지휘형 장기 공급 되어져 가 있는 거 앞으로 진행할 것들 생각해 보면 내년도 성장성도 올해만큼이나 도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조정에서 이슈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게 사라지고 나면 주가는 30% 업사이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한번 길게 보면 다시 한번 또 50% 정도의 업사이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올해 안쪽엔 9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한 11만 6천 원까지 이렇게 타겟이 12개월 포워드로 나와 있는데 그 점은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애널리스트들은 물론 수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긴 하겠지만 예상치에 나오는 걸 그대로 계산해서 가산해 보면 저 정도 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죠. 저는 그 11만 6천 원 그 리포트에 상당히 저는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보고 간다라고 한다. 혹은 한 9월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한 1분기까지죠.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이 블라트 인수 같은 경우는 11월에 완료가 될 거고 그럼 올해는 뭐 적자로 나오겠죠. 그 인수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좀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시장성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거. 초기 시장에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서 앞으로 해상풍력 구조물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뭐 그림 좋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잘못된 전략이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 건 상당히 좋겠죠. 베트남 포르투갈은 해상풍력 타워를 중심으로 성장을 할 거로 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곳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육상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블라트 인수금액이 큰 것도 아니잖아. 269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내년도 같은 경우 괜찮다라는 것도 있죠. 여기 보시면 내년도 예상치에 뭐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오만 볼게요. 매출액은 YOY 대비 33.1%, 영업이익은 230%, 올해보다 2배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거죠. 저건 좀 봐주셔라 라는 것들이죠. 올해 예상치가 그래서 9만 원이었고 12개월 포도는 11만 6천 원이었고 이 점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쫄 필요도 없고 지금은 3쿼터 4쿼터 가는 예상 리포트들도 괜찮습니다. 그죠? 나오는 내용들 요거 체크해 보시면 그렇게 고생할 문제는 아니구나. 지금 3쿼터에 지금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저 블라트 인수하니까 3쿼터가 가장 낮은 구간이 주가로 형성되는 건 이런 쪽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4분기 이후하고 금리 피크아웃하는 포인트 여기만 체크하시면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 GE 매출 풍력 터빈 수주라는 게 22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222%만큼 CS 윈드 수주량이 늘어나서 그 203,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230%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저 수치랑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자체가 전부 다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이제 숙련공으로 변해가고 있다. 올해 지금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트레이닝하고 기능직들 만들어서 생산해 나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겠어요? 생산의 효율성 이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코스트 이펙티브해지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여기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 왜 그것들이 뭐합니까? 배전반 막 이런 것들 걔들 매출이 올라간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앞으로 선행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량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다만 주가는 지금 올해 지금 연초에 대비해서 100% 이상 오른 적도 있고요. 그 점 여러분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 풍력타워 쪽도 마찬가지. 이건 저쪽은 전방 산업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고요. GE항 매출 상당히 늘어났고 또 베스터스 매출 풍력 터빈도 줄어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유럽 정책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 올해 법원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분명히 리포트할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미국과 유럽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024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여기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17% 정도는 충분히 2024년도에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블라트 인수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3년, 4년 정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또 하나의 성장 모델, 그러니까 지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갖다가 초기에 완성해 놓는 건 상당히 큰 호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 받은 거 저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포인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거 틀림없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뭐 급락한 거예요. 이 정도면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쭉 빠져버린 것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당황스러워 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 222등평에서 밑단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었는데 충분히 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주 연초 주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간에. 저쪽 구간은 적자 구간이었고요. 여기가 흑자 전환한 구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태는 그럼 뭐예요? 흑자 구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여기로 갈 주가가 여기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어디서 잡혀줘야 되는 건 틀림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내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이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매도 칠 만한 물량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선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7,000원에서 65,000원과 67,000원과 68,000원 이 사이 들어오면 분할 매수로 제가 볼 땐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제가 어떤 게 얘기 들었냐면 블라틴수가 11월 정도에 완료가 되니까 우리가 9월, 10월 이때가 상당히 낮은 구간이 형성되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넉넉하게 좀 담아주는 펀드처럼 뭐 분할 매수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이런 건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9월달, 7월달, 뭐 여기까지 오는 6개월 동안 어떤 이 성장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2024년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고려해 볼 만 하거든요. 그럼 이 스타트 라인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 11만 6천 원 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인들이 많이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요. 돌고 돌다 보면 여기도 관심을 가질 때는 상당히 뭐가 오겠다?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이 나타나면서 수급도 같이 쏠려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절대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판단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계속해서 수익을 잘 냈는데 계속해서 또 이게 더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더 담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왕하는 거 승부를 제대로 한번 내시면 어떠시겠어요? 오늘도 어떻게 투자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판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쭉 이야기 고려해 보시면서 좋은 투자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포트로 응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